기원전 2000년경 수메르가 멸망한 후 20여 개의 도시들로 다시 쪼개어져 전쟁이 끊이지 않는 춘추 전국의 이신 라르사 시대가 250년간 지속되었습니다. 셈게 아모리족의 수무와붐은 중부 지역의 작은 도시국가 바빌로니아를 건국합니다. 바빌로니아는 마리, 아시리아, 에시눈나, 우르크와 라르사의 쟁쟁한 도시국가들 틈바구니에 끼어있는 샌드위치 신세였습니다. 당시 가장 번성했던 도시는 마리로 앙드레 파롯이 이끄는 누브르 조사단은 마리의 궁정터를 발굴했습니다. 마리의 마지막 왕이었던 집리림은 9,000평 대지에 100개 이상의 방을 가진 호화로운 궁전을 지었으며 이곳에서 2만 개의 점토판을 발견했습니다. 점토판에는 당시 국가 간 세력 판도와 암투, 왕실의 내밀한 내용들이 한편의 드라마처럼 잘 묘사됩니다. 집리림의 선대왕이었던 약둔님이 부하에게 암살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혼란을 틈타 경쟁국 아시리아의 왕자 샴시아다드가 마리의 왕권을 빼앗습니다. 집리림은 할 수 없이 북쪽 얌카드로 망명해 때를 기다리며 군대를 모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아시리아 세력을 몰아내고 왕권을 되찾습니다. 그는 경쟁국 아시리아 에시눈나와 대적하면서 바빌로니아의 6대왕 함무라비와 동맹 관계를 맺고 많은 서신을 주고받았습니다. 함무라비에 대한 평가는 좋게 말하면 외교술과 전술 전략의 천재였고 나쁘게 말하면 결정적 순간에 배신을 때리는 비열한 면이 있었습니다. 서신에는 재밌는 기록도 있는데 집리림과 함무라비 왕은 모두 남색을 밝혔다고 합니다. 강대국들 틈바구니 속에서 함무라비는 이리저리 동맹과 배신을 반복했고 에시순나, 우르크, 그리고 경쟁자였던 라르사의 림신왕까지 굴복시킵니다. 마지막엔 아수르, 동맹국 마리, 멀리 엘람 일부까지 점령했고 기원전 1750년 고 바빌로니아 통일제국을 세우는 위협을 달성합니다. 함무라비는 본인이 백성들에게 평화를 가져왔으며 정의를 실현하는 왕임을 선포했습니다. 아카드의 사르곤이 도시의 자치권을 보장한 반면에 함무라비는 중앙 집권적 법치국가를 추구했습니다. 그는 각 도시를 잇는 도로를 건설하고 중앙 관리를 파견합니다. 또한 아카드어로 언어와 문자를 통일했으며 표준화된 법전에 의거해 통치를 도모했습니다. 여러모로 춘추 전국 시대를 종결했던 진시황을 연상시킵니다. 그는 바빌론의 주신 마르둑을 최고 신으로 격상시켜 수메르의 엔닐과 아수르 개념을 통합해 벨 마르둑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벨은 주인을 뜻하며 히브리어로 바알로 발음됩니다. 니네베, 아수르 바니팔 2세의 도서관에서 발견된 7개의 점토판 에누마 엘리시에는 마르둑의 신화가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강물신 납수와 바다신 티아마트가 존재했고 둘 사이에서 새로운 신들이 태어납니다. 새로운 신들은 너무나 시끄러웠고 화가 난 납수는 어린 신들을 모두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지혜의 신 엔키는 이를 막기 위해 먼저 선수를 쳐 압수를 죽여버립니다. 압수의 아내 티아마트는 분노해 괴물과 악령의 군대를 만들어냈고 괴물 군대는 너무나 강력해 아누, 엔닐, 엔키의 신들은 패퇴합니다. 이때 엔키의 후계자인 젊은 전사 마르둑이 호기롭게 나섭니다. 마르둑은 주신들에게 7가지 강력한 마법 아이템, 수레, 번개, 화살 등을 선물받아 무력 만렙으로 업그레이드 됩니다. 그는 돌풍을 불어 용 티아마트의 입을 다물지 못하게 제압하고 그 안에 화살을 날려 심장을 파괴시킵니다. 마르둑은 티아마트의 몸을 반으로 잘라 상반신으로 하늘을, 하반신으로 땅을 만듭니다. 그리고 티아마트의 괴물 킹구를 죽여 절대 아이템 운명의 서판을 획득하고 킹구의 피와 진흙을 섞어 빚어 인간을 창조합니다. 인간은 저주받은 괴물의 피를 이어받은 원죄를 지니고 있으며 릴리스와 데몬의 교합을 통해 인간이 탄생했다고 보는 유대인 신화와 유사한 성악설에 가까운 관점입니다.
마르득과 티아마트, 기존에 없던 성과학의 대결 신화는 페르시아의 조로아스터교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마르둑 신화가 상징하는 주제는 명확해 보입니다. 모신 티아마트와 기존의 주신들은 모태 문명 수메르를 상징하며, 과거 신들은 뒷방 퇴물로 물러나고 새로운 신과 제국이 탄생했음을 선포합니다. 왕은 마르둑의 대리자로서 신과 동등한 권력을 부여받았으며, 이는 파라오와 호르스의 관계와 일치합니다. 메소포타미아의 각 시대별 대표왕으로 우르크의 길가메시, 아카드의 사르곤, 우르의 슐기, 구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 아시리아의 아수르바니팔, 신바빌로니아의 네부카드네자르를 꼽을 수 있는데, 이 중에서도 이름값만큼은 교과서에 나오는 대법전 덕분에 함무라비가 으뜸입니다. 함무라비 법전은 1901년 이란의 고대 도시 수사에서 프랑스 드모르강의 팀이 발굴했으며 현재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되고 있습니다. 2.3m 높이의 단단한 검은 섭로감으로 만들어져 원문이 거의 완벽하게 남아있으며, 의자에 앉아있는 태양, 법, 정의의 신 샤마시가 함무라비에게 권능의 지팡이를 건네주고 있습니다. 아이스크림을 연상시키는 고깔 모자와 등 뒤 날개가 신을 상징하며, 함무라비는 아카드와 수메르 통일왕을 뜻하는 황금 투구를 쓰고 있습니다. 282개의 법조항이 빽빽하게 새겨져 있으며 재산권, 채무, 간통과 이혼, 폭행상해, 노예, 군법, 토지법, 의료법에 이르기까지 정말 다양한 내용이 포함됩니다. 이 중 10%가 넘는 32개 조항이 사형이고, 손과 귀를 자르는 잔혹한 벌칙도 많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유명한 동태보복의 탈리오 법칙이 특징으로 현대 기준으로 잔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십 배로 안갚음하는 복수의 악순환을 제한하고 가문 간, 부족 간 전쟁으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를 갖습니다. 신분이 낮을수록 처벌의 강도가 높아지는 불평등한 면이 있지만, 현대사회도 그리 달라 보이진 않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놀라운 점은 의사가 칼로 수술했을 때 보수와 의료사고 시 벌금을 구체적으로 지정해 놓았는데 상당 수준의 의학시술이 시행되었음을 의미합니다. 1991년 발표된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수술이란 저널을 보면 골절과 종기치료, 거세를 시행한 외과 시술의 증거가 있으며, 빈 갈대줄기에 약을 주입해 안과 시술과 미용 시술이 행해졌다고 합니다. 두개골에 구멍을 뚫는 천궁 수술의 흔적은 선사시대 유럽과 중남미에서처럼 흔하지 않지만, 기원전 천년경 이란 북서부 지역 어린이의 두개골에서 천궁 수술 흔적을 발견했고, 치유흔이 남아있어 시술 후 한동안 생존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히타이트 아셈회이크 유적의 두개골에서도 천궁 흔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신석기 시대부터 시작된 두개골 천궁술은 두통, 간질, 뇌출혈의 치료 목적 혹은 정신적 영혼의 확장을 추구하는 종교적 목적으로 수행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력한 함무라비가 사망하자 고 바빌로니아는 순식간에 와해되었고, 기원전 1600년경 히타이트의 무르실리 1세가 바빌론을 약탈하면서 멸망합니다. 기원전 1600년부터 기원전 1000년까지 600년 동안 중동은 히타이트, 미탄니, 아시리아, 카사이트, 엘람, 힉소스의 여러 나라들로 다시 분열되었습니다. 도시들은 수시로 파괴되어 기록과 유적의 공백이 많기 때문에 이 시기를 메소포타미아의 암흑시대라고 부릅니다. 암흑시대 동안 전쟁의 중요 특징 중 하나는 인도 유럽어족 유목민들에게서 유입된 말이 끄는 전차 부대입니다. 캅차스 산맥 북쪽의 광활한 대초원에서 활동하던 아리아 유목민들은 매우 획기적 발명품 바퀴살 바퀴를 개발했습니다. 수메르 우르의 전차 바퀴가 나무 원판을 통으로 끼워 넣어 무겁고 기동성이 떨어졌던 반면, 바퀴살 바퀴는 가볍고 빨랐습니다. 이 수레바퀴는 아리안의 대표 상징이 되었으며 베다 철학과 종교, 차크라, 윤회 사상의 정신적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기원전 14세기에 전성기를 구가했던 미타니의 왕국 백성 대부분은 원주민 후리안이었지만
지휘계급은 소수의 아리아인으로 종교가 브라만교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고 바빌로니아가 붕괴될 때 이집트 중앙국 또한 난데없이 나타난 힉소스 전차 부대에 속절없이 패망해 100년간 식민 지배를 받게 됩니다. 힉소스와 카사이트 왕국의 뿌리는 투르크메니스탄 근방에서 활동하던 안드로노보 기바 민족으로 추정합니다. 유목민들은 강한 군사력에 비해 인구수가 적고 문화적 수준이 낮아 점령지 문화에 쉽게 동화되기 때문에 그 흔적을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미탄니, 카사이트, 힉소스 모두 그 기원이 모호하고 유물이 드물 수밖에 없습니다. 몇 되지 않는 카사이트의 대표 유적은 기원전 14세기 쿠리갈주 왕이 건축한 지구라트입니다. 엔닐에게 바쳐진 이 지구라트는 매우 침식되어 내부 핵심 부위만 남아있지만 대평원 위에 우뚝 솟아있어 근대에까지 아랍 상인들의 길잡이 역할을 했습니다. 카사이트의 유물로는 경계석을 뜻하는 쿠두루가 대표적입니다. 왕이 가신에게 부여한 땅의 소유권을 확인하는 달걀 모양 경계석으로 다양한 신들의 이미지가 새겨져 있습니다. 금성 이슈타르, 태양 샤마시, 달 신이 가장 위에 있고 뱀신 이스타란이 특히 강조됩니다. 아름다운 카사이트 왕국의 금 실린더 도장 유물입니다. 한편 엘라왕국에서는 자신들만의 자주권을 강조하면서 수사의 수호신 인슈시나크를 섬기는 거대 신전을 건립했는데 바로 초가잔빌 지구라트입니다. 초가잔빌은 1950년대 로만 기르스만에 의해 발굴되었으며 정사각형 밑변은 105m에 현재 높이 25m이지만 원래 높이는 50m에 이를 정도로 규모가 거대했습니다. 규격화된 흑벽돌을 쌓아 올려 반듯반듯하며 아치형 입구 앞에는 황소 테라코타와 날개 달린 그리핀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엘람의 전성기 슈트룩 나운테 왕의 시대에는 군대가 카사이트를 물리치고 바빌론까지 쳐들어가 함무라비 법정과 나람신의 승리 비석을 전리품으로 획득했습니다. 같은 시기 북쪽에서는 미탄니와 히타이트가 서로 경쟁했습니다. 초기엔 미탄니가 우세했으나 기원전 13세기부터 히타이트는 독점적 철기 기술력과 강력한 전차 부대를 토대로 크게 성장해 미탄니를 압도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해쪽이 히타이트인으로 추측되며 다윗의 아내이자 솔로몬 왕의 어머니인 미인 바세바가 해쪽입니다. 투탕카멘과 동시대 인물인 슈필룰레우마 1세는 미탄니 왕국의 수도 와슈칸니를 점령했고 레반트, 서쪽 트로이까지 세력을 확장합니다. 기원전 1274년 무아탈리 2세 때는 람세스 대왕과 카데시에서 일전을 벌이게 되며 무승부로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만약 기원전 1180년경 미스테리한 바다민족의 침입이 아니었다면 아마도 강력했던 히타이트는 미탄니와 아시리아, 카사이트까지 모두 점령하고 통일 제국을 건설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하지만 정체불명 바다민족의 대규모 공격 때문에 지중해 인접 국가인 히타이트와 미탄니, 우가리트 모두 멸망하고 이집트 신앙국 또한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 사건을 기점으로 후기 청동기 시대는 완전히 막을 내렸고 본격적인 철기 시대이자 잔인한 군국주의 제국 아시리아의 시대가 개막합니다.